안녕하십니까. 점술제국의 신바람 백사입니다. 오늘은 수상학 파트의 손바닥에 나타나는 선과 문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그냥 선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지, 문향하고 선들이 어떻게 패턴대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진화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십자문 있고 섬 있죠. 중국에서는 뭐 대도 섬이라 그럽니다. 손바닥에 보면 문양들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연상선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사슬선이라 그러기도 하고, 세상선이라 그러기도 하고, 일본 수상학 책 다르고, 중국 수상학 책 다르고, 한국도 조금씩 다르고, 자기 마음대로 또 이름 짓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렇지만 이제 저는 한국, 중국, 일본의 수상학 책, 그 다음 서양 수상학 책에서 나타나는 걸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선으로 나타나는 거는 상향지선, 이 원래 선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건 다 상향지선이 됩니다. 선이 상향지선일 때는 강화되고 좋아지고요. 이 선이 본선에서 하향으로 계속 내려오면은 약화되고 힘이 빠집니다. 지능선 같은 경우에도 위쪽으로서 올라가느냐 밑으로 빠져나가는 따라서 지능의 능력이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사각형이 있고 삼각형도 있고, 선상 선문이 여기 섬처럼 선에 이렇게 하나 만들어지니까 이거는 격자. 그리고 선상별. 자, 별은 이거는 미자라 그러기도 합니다. 중단선, 삼지창. 근데 선상별은 요렇게 별이라고 되어 있는데, 완전하게 우리가 보는 별, 성산 성이라고 그래요. 별석자를 쓰는 성, 완전한 별처럼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여기서 강화해서 말씀드려야 되는 게, 이게 별 문양과 십자 문양을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 십자 문양은 두 개죠. 별 문양은 선이 3개, 5개짜리도 있고, 십자는 2개입니다. 십자문은 항상 2개적 패턴이고, 별 문양은 완전 이렇게 되죠. 6개 아니면 5개도 나올 수 있습니다. 혹시나 십자와 별을 안 헷갈려야 될 겁니다. 다른 것들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 문양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별 문양도 중요합니다. 먼저 십자 문양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십자 문양은 2개 이제 선들이 교차해서 나타나는 걸 십자 문양이라 그러는데, 보통 불행, 불길함, 안 좋은 걸 암시해요. 위험, 사고, 뭐 이런 걸 다 암시하고 있으니까 십자 문양은 좋은 게 아니죠. 뭐 이 안에 신비십자형이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신비십자형도 상황에 따릅니다. 그리고 선 중에서 제일 끝에 나타나는 십자형이 굉장히 안 좋게 나타납니다. 뭔가 끝나는 부분이잖아요. 끝에서 걸리는 십자가 굉장히 안 좋으니까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제일 안 좋고, 십자형 중에서 목성의 언덕, 십자형이 깨끗하게 잘 서게 되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쪽은 목성에서 십자나 별이 나오면 행운이 나타나는 거죠. 십자 문양이 어디에 나타나냐에 따라 이제 달리 되는데, 목성에 나타나면은 단독으로 생기면 결혼 생활도 되게 좋아진다고 되어 있고, 인기도 있다고 되어 있고, 자기 명예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양 수상학 중에서도 일본 다르고 중국 다르고 조금씩 다른데, 전체적으로는 패턴이 나타납니다. 토성의 언덕이 나타나면요, 십자 안 좋거든요. 보통 불운, 재난, 운명서 막아버리면 죽습니다. 제가 사망한다고 말씀했죠. 흉살입니다. 다른 선들하고 연결해서 확인해서 그 나이 이제 다 끊어지고 문제가 있다, 그럼 죽는다고 이야기하면 99% 맞습니다. 자, 손끝만 40년 동안 한 40만 명 이상 봤는데, 한 7, 8년은 죽기 살기로 봤었어요. 너무 재밌어가. 제가 한 40년 동안 한 40만 명 보고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겠죠. 그 데이터들을 모아서 또 자료, 제 이야기만 한다면은 네 생각이잖아. 그래 볼 것 같아서 오랫동안 수상학 하신 분, 일본, 미국, 유럽 쪽에, 그다음 우리나라에서도 오랫동안 수상학 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 책들을 좀 참조해서 말씀드리니까 채널이 좀 따분하고 힘드실 겁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것들을 알려드리고 차곡차곡 하시게 되면은 누구나 초특급 고수가 된다는 거, 그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태양의 언덕에 십자가 나타나고, 태양선이 십자를 뚫고 가버리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거 아니고 태양선이 약한데 X표 치면 힘들어져요. 명예도 없고 구슬 시비 막 걸리고 골다리는 일이 생기죠. 수성 언덕의 십자 문양은 사기, 문서가 위조됐거나 불성실, 뭐 부정, 이걸 다 암시해요. X표가 많이 난다? 그러면 결혼선하고 연결돼서 결혼선에서도 문제가 돼요. 결혼선이 막혀버리고 이쪽에서 나타나면 결혼하고 관련된 문제가 생기고요. 수성선은 재물선하고 관련됩니다. 그리고 돋보기로 들여다보는 쪽이 훨씬 낫습니다. 수상을 감정할 때 찍어서 보관하는 거는 인정. 요새는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핸드폰 찍어서 다 자료화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 찍으셔서 자료화하시면 좋습니다. 금성의 언덕에 십자 문양은 애정 문제 생각해주고 이혼하는 경향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격자 문양도 잘 봐야 되고요. 달의 언덕의 십자 문양은 무의식적인 거, 상상, 공상, 종교적인 거에서 돈 다 날리고
폐가 망신한 경우가 많고요. 사람들한테 잘 속습니다. 십자 문양은 또 아랫부분에 이렇게 나타나면은 다리 물하고도 연관이 십자가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에 익사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배가 침몰해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익사당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 나타나면은 데이터화 하십시오.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십자 문양이 옛날에 있어가지고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얼음에 빠져서 한번 죽을 뻔한 적이 있는데 확인해 보시면 너무 재밌습니다. 두뇌선 위에 십자 문양은 나중에 치매, 중풍, 그 다음에 뇌출혈 이런 거라고 연관이 됩니다. 여기에 십자가 막 나타나고 끝에 딱 걸려가 십자가 나타난다. 위험합니다. 감정선 끝에 가서 십자가 나타난다. 결혼했으면 부인이나 자식 문제가 생기죠. 또는 연로하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하나 팁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능선 뚫고 생명선에 뚫고 인까지 금성대까지 가버리면 왼손은 부사망, 부모님이 아버지 쪽에 돌아가신 분이 많고요. 오른손은 여기서 뚫고 이렇게 들어가면은 어머님이 돌아가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확률상 80% 이상. 부사망선, 모사망선이 실제로 나타납니다. 이 세 선을 다 뚫고 가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다 뚫어버리죠. 그러면 자기가 죽을 만큼 힘든 거는 부모님 사망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자, 손을 보시고 위치에 따라서 확인하면, 그래서 자식하고 관련된 건지 안 건지 확인하시면 자식이 죽었는지 부모가 죽었는지 확인되는데, 이 선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동양수사학의 구궁선에 구궁으로 따져서 모에 해당되는지 부에 해당되는지 찾으면 왼손은 아버지, 오른손은 엄마인 거를 확인한 다음, 그 다음에 구궁선에서 아버지인 근에 해당되는지 엄마인 모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면 엄마 죽었다 아빠 죽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 정도 되면 뭐 사주보나 손금보나 관상 봐도 그렇죠. 관상도 부궁이 있고 모궁이 있는데 그쪽이 깨지고 내려앉았으면 아버지가 돌아갔습니다. 실제로 아버지 자리가 무너지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더라고. 생명선 끝에 이제 십자가 나타나면 체력이 떨어지죠. 그 다음에 별 문양이 있는데 별 문양도 문양에 따라 달라요. 3개나 4개 정도가 이제 짧게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거고, 별문양은 대체 행운, 성공의 기상을 나타내지만 위치에 따라 흉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 별은 좋다고 되어 있지만 아니요. 이 별조차도 흉한데 작용하면 흉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별도 유심히 보는 경향이 있어요. 별도 다 좋다 아니 반대로 작용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선의 강약을 무조건 참고하시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 그냥 별만 나왔다 좋다 그건 아닙니다. 목성의 언덕위에 나타나는 별모양은 명예, 지위, 권력 등이 한층 강화되고, 보통 국회의원 되나 안 되나, 자기가 진급하나 안 하나, 별 다나 안 다나, 그때 진짜 예쁜 게 나옵니다. 선명하고 깨끗하게 색깔도 좋아요. 그럼 진급하면 이야기할 수 있죠. 아셨죠? 여기를 명확하게 봐야 됩니다. 돋보기를 들고 보시는 게 진짜 대박입니다. 아주 미세한 색깔이 다 보여요. 태양의 언덕 위의 별 모양은 부귀와 명예가 나타나고 갑자기 횡재수도 나타납니다. 근데 태양선은 없으면 안 돼요. 태양선이 있으면서 별이 딱 나타나면 깨끗하고 예뻐야 됩니다. 그리고 수성의 언덕이 재물하고 관련된 거지. 여기는 이제 재물하고 관련된 건데 과학, 상업, 또 사업 이런 CEO들한테 많이 나타나고, 되게 잘 되었을 때 돈이 엄청나게 벌고, 이게 깨끗하지 않게 되면은 주식 투자, 비트코인, 선물 투자 이런 거 돈 다 날립니다. 안 깨끗하면 반대로 돈이 다 무너집니다. 조심해야 되고 사기꾼 됩니다. 금성의 언덕 중앙이나 아니면 앞도 상관없고 뒤도 상관없어요. 깨끗한 별문양이 있는 경우는 매력이 넘쳐서 이성에게 어필이 잘 된다. 그래서 연예인 하면 되게 성공하겠죠? 개그맨들 중에서도 제가 그쪽에 있는 걸 보고 우 대박이다 그래서 나중에 대박되는 사람들도 많이 봤고, 배우들도 많이 봤거든요. 달의 언덕에 나타나는 별문양은 상상력, 발명, 자기 무의식에 있는 것들, 책 이런 걸 써가지고 대박 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오늘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죠. 토성의 언덕에 별문양은 진짜 위험합니다. 토성환도 안 좋고 십자도 안 좋고 별문양도 안 좋습니다. 여기는 운명의 휩쓸려가 어떻게 될지 몰라, 자기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미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냥 비참하게 끝나는 사람도 많습니다. 색깔 따라 별의 형태에 따라지만 보통 여기 X표 치고 별이 그쪽에 걸려 있거나 그러면 다 깨집니다. 주로 교통사고나 비명 행사하는 분들한테 많이 나타나니까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십자문과 천상별에 대해서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이야기했고요. 이 섬은 섬 또는 뭐 눈목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선의 일부분이 볼록해지고 깨끗하고 예뻐지면 눈 모양의 기호라고 보통을 합니다. 섬의 생명선상에 있기 때문에 생명선 기운이 떨어지고 뭐가 종기가 생기는 거고요. 지능선에 생기면 두뇌 쪽에 뭐가 생깁니다. 그러고 감정선에 생기면 심장 쪽으로 뭐가 생기고, 두뇌선 섬은 뇌출혈, 옥명선상의 섬은 사업성
망한 거죠. 그리고 엄청나게 손실이 생겼을 때 섬은 불길함을 가지고 있다. 단 손가락 엄지에 있는 섬은 불안이나 부목이라 그래서 되게 좋게 작용한다. 이 섬은 일단 암이나 종양 종기가 생기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섬은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면은 좋으니까 40만 명 본 결과를 이야기해 드린 겁니다. 이 사설 모양 또는 새상선이라 그러는데 새끼줄이나 사설이 꼬여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폭이 넓고 얕은 선이 많이 있는 게 있는데 이 지능선이 새상선이 되면 지능이 막 엉망진창 꼬이는 거죠. 머리 복잡해지고 정신 없는 걸 뜻하고요. 집중이 안 돼요. 또 감정선이 나타나게 되면은 감정상에 왔다 갔다 변덕이 심한 거. 나이 드신 분은 중풍 치매가 오는 것 뜻하고 생명선의 밑에 잘 가다가 드르륵 이렇게 되는 사람들 보면 체력이 급격히 떨어져요. 주로 많이 아프거나. 제가 코로나 백신 받고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한 2주 고생할 때 보니까 생명선상에 새상선이 나타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나타날 때는 몸이 많이 힘들어지고 체력이 떨어진다, 아파진다를 암시하니까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향지선이죠. 지선에서 상향지선은 전부 다 강화됩니다. 두뇌선이 상향지선이면 머리가 좋아지는 거고요. 감정선이 상향지선은 감정이 풍부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지선에 상향지선이 생겨서 올라간다. 그러면 건강해져요. 병들었다가 낫습니다. 근데 이 지선들이 밑으로 쭉쭉 빠진다. 그러면 체력 막 빠져요. 지능선에서 밑으로 막 빠져나가면 머리 산만해지고 집중 안 되고. 선이 두 개인데 지능선이 위로 나오면 머리가 좋아지는 거고요. 지능선 밑으로 나오면 지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감정선으로 밑으로 떠지면 감정에 타격을 받는 걸 뜻합니다. 이런 것들이 수상은 그 나이대에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상에서 이 나이 추론하는 게 있고 구궁 따라서 움직이는 게 또 있죠. 그거는 그때 가서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은 안 한 것보다는 낫겠죠. 자, 이 사각 문양이 생명선이 나타나면 거의 죽습니다. 또 질병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에 사각형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희한하리만큼 끊어지든지 사각형이 나타난다는 거. 이건 중병이나 병사할 확률이 높고요. 주로 만성병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특히 당뇨에도 크게 나타납니다. 운명선 위에 사각 문양은 돈 나가죠. 손실을 이야기하는데 선이 작다. 사각형이 작으면 덜합니다. 근데 크다. 큰 돈 나가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 보고 있으면 웃깁니다. 감정선이 나타나는 사각 문양만은 애정이나 이별을 뜻합니다. 또 사각형은 죽는 것도 되지만 살아나는 것도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만약에 생명선인데 이렇게 사각으로 됐다? 이거는 안 죽습니다. 살아나요. 그러니까 끊어져서 땅 나면은 이제 문제인데 이렇게 와서 이렇게 만들어지면 되게 안 좋아요. 이거는 아셨죠? 그 여기 위에 생명선에 또 사각을 만들면 이건 병이나 아프고 그런 걸 암시합니다. 이제 사각형도 상황에 따라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다. 근데 어떤 거는 죽습니다. 죽지는 않는다라고 보통은 돼 있어요. 근데 저는 보니까 죽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죽는 경우도 봤고 사는 경우도 봤고. 그래서 반반인데 주변 선들을 더 확실하게 보셔야 된다는 거. 그러면 생명선에 있어서 죽을 운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결되면 살아나고요. 감정선에 있게 되면은 감정에 심한 타격을 받습니다. 이걸 보고 주변 선들을 다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알아놓는 만큼 손금은 보인다. 삼각형은요, 세 개가 고차해서 만들어지는데 이 삼각형 문양은 선에 닿았거나 선을 포함해서 생기는 삼각 문양은 그 선에 가는 의미를 약화시킨다. 근데 요렇게 된 거는 좋은데 선이 생긴 거는 약화시켜 버립니다. 요렇게 막 끝에 가서 걸리는 건 더 심각하게 안 좋아지는 거고요. 자기 혼자 이렇게 있는 거는 좋아지는 겁니다. 그 부분이. 목성의 연등에 단독으로 딱 하나 이게 나타나는 삼각형이 있다. 아무것도 없이. 그러면은 권력, 지배, 성공한다. 자기 야망이 달성된다. 강한데 생명의 선에 이렇게 싹 닿아가지고 삼각형이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은 생명선 자체가 체력이나 세태를 의미합니다. X선도 그렇고 삼각선도 그렇고. 단독으로 있을 때는 그 부분이 강화될 수 있다. 하지만 단독이 아닐 경우는 세태나 약화될 수 있다. 이게 삼각형 특징이고요. 선상선무는 아까 이야기했던 선과 같습니다. 이거는 중병을 암시하거나 몸 안에 종양을 암시한다. 선상선무는 그 뜻을 가지고요. 여러 선들이 가로 세로를 격자로 만들어지는 게 격자 문양인데 이거는 보통 손가락에 나타나는데 어느 부분에 있든지 곤란하게 쌓이는 거, 힘들게 만드는 거, 곤란, 방해, 뭐 걱정, 모든 걸 힘들게 하는 거니까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목성구에 근력구에 있어지는지 여기 있으면 이제 진짜 막 죽죠. 여기 있으면 명예가 막 엉망진창으로 변하고 여기 있으면 돈 다 나가고 검성대에 있으면 인기 없어지고. 근데 희한하게 격자 문양이 잘 갖춰졌을 때는 반대로 말 되게 잘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선상별은 제가 말씀드렸고, 중단선은 선이 이렇게 두 개로 끊어져 버린 겁니다. 완전히 이렇게 땅 끊어졌느냐, 아니면 비스듬하게 조금 연결되면서 끊어지냐에 따라서 강도가 달라요. 이거는 진짜 위험하고, 이렇게 끊어졌는데 살짝 겹쳤다? 그러면 끝나는 건 아니고 고생해서 가겠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삼지창은 다 강화시키는 것이다, 보통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삼지창 자체가 강화를 시키는 거니까 저게 있으면은 사람이 힘이 생기고 강화가 되니까 좋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삼지창에 따라서 또 달라지니까 그 부분에 어떻게 강화가 되느냐. 근데 삼지창을 또 일본에서는 자매선이라 그러기도 해요. 본선에 붙어서 이렇게 한 개로 있는 거 하면은 이렇게 세 개로 있는데 이걸 자매선이라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선상에 자매선이 생기면 생명이 강화됩니다. 그리고 이 자매선은 끊어진 부분이나 결함을 보강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알아놓으시면 좋겠죠. 생명선이면 생명 활력이 생기는 거고, 감정선이면 감정이 타격 입었는 게 감정 회복이 되는 거고, 지능선이 있으면은 중풍 왔는데 중풍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매선의 유무에 따라서 이제 이 부분들을 이야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아까 말씀했던 거 옆에도 자매선 있죠. 어떤 사람이 삼지창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니까 제가 이제 삼지창과 자매선을 같이 그려놨습니다. 이렇게. 소막선 아까 말씀드렸죠. 화상선 끊어지는 거다. 그 부분에 지능선이 끊어지든 감정선이 끊어지든 생명선이 끊어지든 그건 좋은 게 아니다. 그리고 갈기선이라는 게 있는데요. 학자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선상 배화문하고 비슷하게 보시는 분도 해가지고 갈기선과 선상 배화문을 비슷하게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끝부분이 갈라져서 일본에서는 차상선이라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갈기선을 한국에서는 선상 배화문이라 그러기도 하는데 이거를 하나로 이야기하기는 좀 무리지 않느냐. 그래서 이 끝부분이 두 개나 세 개로 끝에 갈라지면은 차상선이라 그러기도 하고, 끝이 아니면 갈기선이라 그러기도 하고, 이게 좀 다르더라고요. 차상선, 갈기선은 지능선이 꼭 끝에 예쁘게 두 개가 갈라졌다. 그러면 지능선이 되게 좋아지는 거고, 감정선 끝부분이 목성이 언덕에서 두 개로 싹 갈라지면은 감정선이 표현하는 애정, 동정 등의 정조가 풍부해지는 거죠. 이런 주변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기선은 차상선이다. 근데 이게 선상 배화문하고 되게 비슷하고요. 또는 술 모양하고도 비슷합니다. 차상선은 끝부분이 깨끗하게 안 돼 있어요. 틀처럼 갈대처럼 돼 있으면 총상선이 됩니다. 총상이 되는 것은 힘이 약화되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태양선 끝부분이나 수성선 끝부분에 이게 총상선이 있으면 돈 없어지는 거고, 여기는 명예 없어지는 거고, 그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뇌선 끝에 돼 있다. 그럼 치매, 중풍, 경동인지 장애입니다. 반점하고 비슷한데 반점은 좀 작은 경향이 있고 치상선은 좀 큰 경향이 있어요. 이빨처럼 보인다고 해서 치상선이라 그러는데, 이 치상선은 톱니 모양처럼 되어 있는 거는 치상선, 점처럼 동글동글하게 되어 있으면 반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쪽이 맞을 것 같아요. 이거는 두뇌선이나 생명선이 많이 볼 수 있는데, 두뇌선은 이 치상선이 있으면 머리가 나빠져요. 치매, 중풍 옵니다. 생명선상이 나타나면은 건강장애 막 아파져요. 반점도 나쁩니다. 나쁘게 작용합니다. 여기 보시면 낚시 바늘이 있는데, 낚시 바늘은 선이 가다가 말려버려요. 생명선이면 생명선이 끝나는 거고요. 지능선이 말리면은 지능선이 끝납니다. 이 낚시 바늘 되게 위험해요. 자기 손에 나타난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준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고 파랑선이 있고 파상선, 우버져거나 이렇게 휘었거나 해가지고 연결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막 꾸불꾸불한 경우도 있고, 뭐 선이 계속 연결해가 가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선이 많습니다. 파랑선인데 총괄적으로는 직선으로 가는 게 가장 좋은데, 이게 꾸불꾸불하면 좋은 게 아니죠. 불규칙해지고 불확실해지는 거니까. 만약에 태양선에 있게 되면은 태양 자체의 명예선이나 막 구설 시비가 들어오겠죠. 아까 술 모양과 선상 배화문, 갈기선은 되게 비슷한데 다른 경향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선상 격자문은 앞에 격자가 제가 말씀드렸죠. 격자의 설명 좋은 게 아니다. 중국 쪽에서 이야기한 게 유소선인데, 제일 끝선에서 어떻게 갈라가냐, 하향으로 가느냐 상향으로 가느냐 이야기했던 그 부분이고, 선상 강문은 이 선 위에 점처럼 이렇게 하나 붙어있는 꼭 사각처럼 이렇게 강문으로 보여요. 이것도 몸이 아파지거나 힘들고 그런 걸 암시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고, 치상선까지 다 했네요. 반점 잘 보십시오. 요 생명선상 위에 있는 반점, 그리고 생명선하고 상관없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씩 있는 반점, 생명선상에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요렇게 되어 있는 반점은요, 특이한 건데, 만약에 아까처럼 선 위에 나타나게 되면 선 위에 그 문제가 생기는 거고, 금성대나 이런 데 나타나면 금성대의 그 부분에 재물이나 인기운이 떨어지는 걸 뜻하고요. 선이 없고 반점 나면 명예상에 문제가 생기고 좋은 건 아닙니다. 주근깨처럼 딱딱
붙어서 생기는 것도 있고 하니까 반점은 좋은 게 아니다. 이제 반점은 좋은 게 아니다. 가끔씩 보여요. 그 다음에 이 고리 문양인데 선이 붙었는 것도 있고 동그랗게 안 붙었는 것도 있어요. 고리 문양은 원형이죠. 이렇게 동그랗게 원형인데 어디에 나타나든 그 부분의 장애를 뜻해요. 근데 딱 하나 이 태양선 있죠. 태양선 위에 예쁘게 잘 나타난다. 그러면은 대개길상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횃불이라고 하는데 대길상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잘 없어요. 나타나기는 합니다. 저는 이때까지 이렇게 된 경우를 한 명밖에 못 봤어요. 40년 동안 40만 보면서 15년 전에 국회의원이었는데 굉장하더라고요. 되게 길상했는데 뭐 그분보다 더한 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오늘은 이 수상하게 성과 문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이거 아니네요. 선상성 상문인데 이거는 성이 별성자예요. 이거는 별을 손에 쥐고 있는 여자라는 책도 있었는데 이 별이 있으면 어떤 고난과 힘든 일이 있어도 결국은 바짝바짝 스타가 된다. 손에 이거 있는 사람은 거의 스타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90% 이상의 확률을 가지니까 이거 있는 분은 희망을 잃지 말기 바랍니다. 오늘은 수상학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시간 강의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한테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 챙기십시오.